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할 겁니다. 바로 아까 소개했던 표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잠깐 기억을 되새깁시다. 뭐 때문에 한다고 했죠?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확률값.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넓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넓이는 원칙적으로 적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리는 뭐라고 했죠? 표준화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합니다. 자, 표준화 한다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 내용을 설명할게요. 표준화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정규 분포가 있어요. 이렇게. 변수 x인데 평균이 m이고 이렇게 퍼져 있는, 분포되어 있는 이제 정규 분포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a라면 이 확률값 m부터 a까지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때 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떤 함수야? 복잡하죠? 차마 말은 못하겠고 기호로 썼습니다.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원리는 뭐냐면 모든 정규 분포 곡선을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다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평균 값을 다 0으로 다 통일시키고 이때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하면 평균 값을 다 0으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값은 다 1로 다 표준화 시켜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곡선 모양이 좀 바뀌겠지만 이렇게, 그러면 이쪽 넓이도 전체 1을 유지하고 이쪽 전체 넓이도 1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넓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 변수 a 값을 찾는 겁니다. 그때 이걸 a 다시를 할게요. 그때 값을 찾아서 이 넓이를 구합니다. 어떻게? 주어진 값에 의해서. 즉 이런 값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미 다 계산을 다 해놔서 이미 다 계산해놓은 정리된 값을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값을 구하겠다는 거. 뭐마지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차츰 이제 교과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포냐면 요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반드시 평균이 0이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표시됐으면 다 뭐야?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은 0, 표준 편차 얼마? 1. 그리고 이 표준 정규 분포가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는 또 이와처럼 복잡합니다. 아까 정규 분포는 조금 간단하죠?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복잡해요. 역시 선생님이 기억하는 건 아니고 그냥 소개만, 이용은 하지 않습니다.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약 위에서 3분의 1이 안 되는 이 지점의 폭이 얼마라고? 1. 요걸 유지하는, 즉 위치와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때 아까 선생님이 어떤 변수 값에 대한 확률값, 이 넓이를 반드시 0에서 z, 어떤 변수 값, 요 사이 넓이를 다 계산해 놨어. 다 계산한 값이 다 표로 다 정리되어 있거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나 어떤 책 보면 맨 뒤에 보면, 책 뒤에 보면 이것이 뭐 상용로고 표처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풀 때는 뭐야? 이 넓이 값을 다 줍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이 이 값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다 정리되어 있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는 스토리야. 자, 그러면 이쪽에서 확률 구하는 건 표준화 원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일단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확률 구하는 연습만 하고 다음 변수 x에서 확률 구하는 것을 조금 할게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변수는 보통 z라고 표시합니다. 이건 변수야.
이거는 그 변수의 z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확률을 뭐 한다고 아까 했지만 주어집니다. 어떤 값이죠? 이제 양쪽 넓이를 주는 건 아니고 반드시 0에서 변수 z까지의 값만 줍니다. 그럼 이쪽 값은 어떻게 하느냐? 대칭꼴이라는 원리를 이용하거나 또 이쪽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했지? 0점에서 빼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잠깐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옆에 이게 방금 이제 정리해놓은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습니다. 이때 요 스몰 z 값은 요걸 말하는 거야. 즉 0에서 z까지 확률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0에서부터 스몰 z까지 확률이 이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때 이 스몰 z 값이 0.5, 1.0, 1.5, 2.0, 2.5, 3.0 이렇게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원하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으니까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z를 변수를 갖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 얼마? 0. 표준 편차가 얼마? 1입니다. 자, 첫 번째, 0에서 0.5까지 확률을 구하래. 이거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요거일 때 확률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0에서부터 0.5, 이게 0.5라고 하면 요 확률 값은 반드시 요것을, 즉 요 값을 여기 표에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죠? 요거 그대로 읽으니까 0.1915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확률을 구하래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이 이쯤 된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이 확률을 구해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표에는 음수값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수값만. 음수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대칭꼴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대칭꼴. 그럼 따라서 이 확률이나 변수값이 1일 때 확률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겠죠? 이게. 그지? 그래서 뭘 찾으면 돼? 1.0일 때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0.3413인 거니까 이 값도 0.3413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1.5가 2.2라고 칩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5, 여기 1.5가 있는데 이 1.5에 대한 확률 값은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0과 1.5라는 변수가 갖는 요 사이 확률값 넓이가 주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지금 선생 설명하는 건 이거는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요거 잘못 생겼네. 요 문제 아닙니다. 요거 할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0.5에서 어떻게? 요걸 빼면 되는 거. 그래? 0.34333. 그러면 마지막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뭐예요?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쪽을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다 표에 나와? 안 나오지? 0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온 거니까 이건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돼? 0.5에서 이 표에 대한 값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따라서 이거는 오히려 0.5에다가 더하기 0.4333 433, 2구나. 오케이, 332 값을 구하면 될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럼 이제 변수 x일 때 지금 여기서 확률만 우리가 찾아보는 연습했고 요때 변수 x에서 확률을 어떻게 표준화 시켜서 구하는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변수 x에서의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표준화 시켜서 확률을 구하는 원리를 설명할 겁니다. 네? 일단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변수 x에서의 정규분포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예요. 이런 분포에서
예를 들어서 요 A라고 할게요. 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응? 이제 구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 즉 0,1,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모든 값을 이쪽으로 다 변환시킬 겁니다. 변환. 응? 변환시켜서 그 변환된 요 값을 A-라고 하면 이때 넓이 값을 아까 주어진 표 값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요거는 뭐야?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이런 표.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 공식이 있는데요. 얘는 변수 뭐라고요? 이거는 Z입니다. 이때 변수 A는 뭐죠? X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환시키냐? X에다가 M을 빼서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하면 모든 X 변수가 모든 Z 변수로 표준화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기호가 이거 그냥 X 바처럼 돼 있네. 교재도 그렇게 돼 있나요, 이거? 아니죠? 프로젝트는 그렇게 되는데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한 값을 Z로 고치는 것을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즉 X 변수가 X일 때 이 확률은 이것을 이용하면 즉 표준화하면 변수 값이 다 이렇게 Z로 바뀝니다. 그 말은 B는 B-M 나누기 시그마 하면 되고요. A는 A-M 나누기 시그마 하면 이때 이 사이 면적이나 이 사이 면적이나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랑 똑같이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 A서부터 B. 여기 좀 B라고 할게요. 이 면적은 여기를 A 다시 여기를 B 다시로 할게요. 요 넓이. 같다는 거고 각각의 변수 값을 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화 시키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요게 A 다시가 될 거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B 다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원리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 책에 많이 없어요. 되게 또는 어렵게 써 있습니다. 원리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합니다.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변수 2개 쓰면 너무 어려워서 아까처럼 변수 하나 쓸게요.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은 아까 함수 정해져 있다고 했죠? 약간 종 모양입니다. 자, 이때 여기를 A라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계산이 어려워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평균값을 0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평균값을 0으로 만들려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되죠?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그마는 변화주지 않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즉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모든 변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X 빼기 M 하면은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다 바뀌겠죠? 그래 안 그래? 거기서 이 A 값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A-M. 그럼 이때 0으로부터 이 사이 넓이나 이 넓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과정은 표준 편차를 즉
여기서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는데, 그럼 따라서 평행 이동시킨 것도 표준 편차가 얼마죠, 지금? 시그마예요. 이것을 X축으로 전부 다 시그마분의 1배 축소시키는 거야. 폭이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즉, 이 하얀색의 그래프에서 표준화된 이 노란색의 그래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X축으로 시그마분의 1배, 즉 시그마분의 1배만큼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값이 변해 안 변해요? 그래도 넓이값이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꾼 이 변수를 다시 시그마로 나눠서 한 게 이게 결국 뭐가 되는가? A-가 되고, 그때 이 넓이를 구해도 전체 넓이 2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넓이를 구하는 비율인 거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결국 넓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응? 같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겁니다, 원리가. 즉 이것을 관계식보다는 그래프로서 이해하면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말 이해 가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원하는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표준화해서 이제 구할 거고요. 변수를 새로 다 구해서 이 표준화하는 것을 계산해도 되고요. 그래프 원리를 이용해도 됩니다. 보통 책에서는 다 표준화 계산을 해서 구하는데 선생님이 표준화 계산하는 것도 함께 하고 그래프로서 표준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원리를 알면 표준화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겁니다.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자, 정기분포 곡선이 있어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2를 따르는 정기분포입니다. 변수 x가. 자, 이것을 표준화된 이 표준 정기분포 표를 이용해서 다음 각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1번. 그래프를 그리면 평균이 얼마죠? 60입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죠? 2입니다. 변수 x요. 표준 편차가 2입니다. 자, 이럴 때 58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58이면은 60보다 왼쪽이겠지? 그죠? 58 이쯤 될 거야. 5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때 58을 뭐 해야 돼? 표준화된 값을 구하면 돼. 그래서 먼저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할게요. 자, 이 값을 표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표준화시키면 P, X는 뭘로 바뀌지? Z로 바뀌어요. 그리고 58을 표준화하면 돼. 58을 표준화하면 58 마이너스 평균 60 나누기 뭐 하면 된다고? 표준화 편차니까 2를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가요? 그것을 그림으로 잠깐 표시하면 표준화된 그래프는 여기다 그릴게요. Z 0 표준 편차는 1입니다. 이때 5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것은 표준화된 값.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되나요? 이거 계산하면 58 빼기 60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이 확률을 구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표에 찾으려면 이 값은 0.5가 될 것이고 이 값만 어디서 구하면 돼?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 1일 때의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따라서 이때 확률은 뭐라는 얘기야? 0.341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원하는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 이해 가나요? 응? 자, 그런데, 자, 이건 이제 방금 했던 계산이고요. 자, 아까 그래프 특징을 이용하면 연습 많이 했을 거야. 이 58이면 60으로부터 마이너스 시그마만큼 뺀 거죠. 그러면 이제 느꼈을 거야.
시그마보다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떨어져 있을 때마다 표준화될 값은 얼마씩 차이 나네? 1씩 차이 나지? 자, 요겁니다, 요거. 다시.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여기가 더하기 시그마. 이만큼이 더하기 2시그마. 이렇게 돼 있으면, 표준화 시키면 어차피 60은 뭘로 가돼? 0이 될 거고요. 여기 표준편차 시그마는 여기서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럼 따라서 60으로부터 더하기 시그마 된 요 값은 표준화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이 되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1만큼 떨어지면 되는 거야. 2 시그마만, 여기는 시그마로부터 60으로부터 더하기 2 시그마야. 그럼 요 점은 표준화되면 뭐가 되는가? 무조건 2가 되는 겁니다. 2. 말 이해 갑니까? 요것을 알면 훨씬 더 간단하고 고난도 문제 풀 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프 특징을 잘 이용하는 거. 즉, 딱 보고서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구나. 따라서 요 확률은 표준화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거는. 이건 표준화되면 마이너스라고 똑같다는 거 그냥 보고 아는 겁니다, 그냥. 그래프 특징만 봐도. 선생님 말 이해 가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바로 여기 값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값은 뭐다, 이거? 0.3413. 여기는 0.5.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도 된다는 거야. 말기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면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계산도 한번 해보고요. 이 그래프 특징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변수 x가 57부터 64까지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자, 먼저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자,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2입니다. 계산하면은 p x는 z가 될 것이고 57을 표준화하면 57 마이너스 평균 60 나누기 시그마 2 이렇게. 여기도 64를 표준화 64 마이너스 60 나누기 시그마 2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 p 요거 마이너스 3인 건데 1은 아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지? 그럼 z 여기는 4 나누기 2가 되니까 얼마 됐어? 2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따라서 값은 1.5일 때 하고 2일 때 값을 구하면 되죠. 즉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5 2일 때까지 넓이를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두 개 값을 더하면 돼. 두 개 값을 더했더니 어떻게 되지? 결국 0.4332 더하기 0.4772 이렇게 하면 이제 확률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계산이고요.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또 이용할게요. 그래프의 속성을 이해한 사람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구할 수 있어요.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60, 표준 편차가 2입니다. 자, 57 마이너스 57이면 6보다 왼쪽일까? 57. 응? 57이면 얼마만큼 가지? 1.5 시그마만큼 가죠? 마이너스 1.5 시그마만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64. 64는 2 시그마만큼 가는 겁니다. 4 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표준화하면 뭐가 된다는 거 어차피? 마이너스 1.5가 될 것이고, 얘도 표준화 시키면 뭐가 된다는 거 무조건 2가 됨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 가죠? 그러면 요 넓이를 따로따로 값을 표준화된 표에서 요걸 구하면 되겠지? 그 두 개 값을 더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저 3번은 그럼 이제 둘 다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표준화 계산도 이렇게 해보고요. 그래프도 한번 이용해서 결과값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실제 표준화하면 P, Z는 작거나 같다 59 마이너스 평균 60 나누기 시그마 2 하면 됩니다. 그러면 P, Z가 이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나누기 2죠?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야. 따라서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 거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면 이걸 빼면 되죠? 0.5에서 표는 뭘 찾아내야 돼? 이걸 찾아내야 되지? 그래서 확률 값은 뭐가 돼야 돼? 요거 값 0.5에서 마이너스 0.5에 대한 표준화 값 0.191로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그래프로 갈게요. 평균이 60이고 59 이쯤 될 거야.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랬더니 표준 편차가 2인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반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 말은 마이너스 0.5 시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표준하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지 이거? 마이너스 0.5가 된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이해되나요? 자, 보통 책은 다 이쪽 풀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아니까 얼마나 상당히 쉽죠? 이해가요? 자, 그럼 이 원리를 잘 이용해서 일단 초반에는 두 가지 다 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값이면 괜찮은데 딱딱 안 떨어질 때는 할 수 없이 이 계산을 해줘야 돼. 지금 시그마에 대해서 딱딱 정수배, 뭐 또는 2분의 1, 0.5배, 1.5배 이렇게 딱 되면 괜찮은데 1.25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좀 까다로워요. 1.13배 이러면 까다롭잖아, 그지? 그때는 할 수 없이 계산해줘야 됩니다. 뭐 뭔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원리 설명했고요. 잘 복습하고 이제 실제 필수 예제로 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예제를 풀면서 이제 정규분포 표준화를 한번 이해하려고 좀 더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앞에 설명했던 걸 요약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변수 x를 갖는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양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약 위에서 3분의 1이 안 되는 이 폭이 뭐라고 여기? 시그마라고 했어요. 그 표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표준화된 변수는 z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평균은 뭘로 우리가 조정이 됐다고 했지? 표준할 때 0으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뭘로? 1로 표준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m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m 플러스 시그마 요거는 표준화되면 뭐가 된다고? 1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표준화되는 과정은 z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만큼 나눠서 축소시켜서 변수 z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선생님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했죠.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 요 차이가 얼마야? 이 차이가 시그마잖아. m과 요 변수와의 차이가 시그마란 말이야. 그러면 요건 얼마만큼 표준화 되겠어? 당연히 1만큼 표준화 된다는 거야. 왜? 시그마 나눴으니까. 저 x 빼기 m이 시그마니까. 그럼 여기가 변수가 m으로부터 2 시그마만큼 간다고 칠게요. 이거. m 플러스 2 시그마야. 그러면 표준화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때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나 같고 이때 m으로부터 요 면적이나 0으로부터 표준화된 요 면적이나 서로 어떻다?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표준화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프의 원리로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첫 번째 2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수 x와 변수 y에 대한 확률 값이 같으려면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찾아보세요. 그런 거야. 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도전! 도전을 안 해, 왜? 했다 치고 할게요. 자, 방법 1.
Z 이퀄 이걸 외워서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라는 공식을 외워서 계산하는 방식을 먼저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다 Z로 표준화 시켜야 돼. 자, 얘를 표준화 시키면 P 다 표준화되면 얘가 뭐가 되죠? 얘가 Z가 됩니다. 그렇지? 표준화됐다는 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1하고 5도 표준화 시켜야 돼. 그러면 1은 어떻게 표준화되겠어요? 1 빼기 얼마? 평균. 자, 평균이 1인 거니까 1 나누기 시그마 얼마? 2. x는 요 분포, y는 요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은 5 빼기 평균 1 나누기 표준 편차 2 이렇게 표준화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뭐가 돼요? 이거 얼마야? 0이죠. 얘는 얼마야? 2죠. 이렇게 될 때 확률인 거야. 자, 이것도 표준화하겠습니다. 어떤 거? 부동화 빠졌네요. 자, 이것도 표준화 시킵시다. 이거 표준화하면 y는 뭐가 된다고? z가 되는 겁니다. 그럼 0을 표준화 시키면 0 빼기 평균. 평균 얼마예요? y는 0 나누기 시그마 얼마야? 3. 자, 그 다음 a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그럼 a 빼기 평균 0 나누기 시그마 3. 그래서 계산했더니 p 0부터 어디까지 확률이야? 3분의 a까지 확률이랑 같아져야 돼. a 값은 어떻게 돼? 그 말은 얘하고 얘가 같아지면 되죠. 따라서 얘와 같은 a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6 이렇게 찾는 방식. 이게 첫 번째 방법 1입니다. 보통 책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표시하거든요. 자, 이 과정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잠깐 다시 할게요. 오케이? 자, x 분포의 그래프하고 y 분포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이거 잘 기억했다가 이건 칠판 면적 관계상 지울게요. 자, 방법 2. 표준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것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했어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는 거야. 즉, x 분포를 갖는 그래프와 y 분포를 갖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x 분포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2예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2입니다. 대략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2야. 요게 x야. 자, y 분포는 요거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3인 거니까 좀 더 퍼질 겁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가 3이야. 자, 이럴 때 x 확률은 1부터 5까지 확률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4만큼 떨어져 있지. 이거 뭐야? 2시그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표준화되면 1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으로 표준화되고 5는 뭘로 표준화되는 거야? 2로 표준화된다는 뜻이야. 그럼 바로 이 확률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0부터 a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똑같아야 돼. 확률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면적이 똑같으니까 대략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a.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요? 2시그마만큼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여기도 2시그마만큼 0으로부터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표준화되면 뭐가 되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그대로 0인 거니까. 그럼 따라서 2시그마 값을 여기서 바로 구하면 되죠? 시그마 표준표에서 3인 거니까 따라서 얘가 뭐가 돼야 돼? 3 곱하기 2 바로 6이 됨을 그래프를 그려서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좀 더 고난도 문제 풀기 상당히 좋을 겁니다. 유리하고.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도 알아두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도 잘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자,
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이 30, 표준편차 5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변수 z는 어차피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 0, 표준편차 1을 따릅니다. 그때 이번엔 부등식의 문제를 낼게요. 이쪽 x가 이와 같은 값을 갖는 확률이 z가 0에서 0.8까지 확률의 2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때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 말은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1 계산하겠습니다.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이쪽을 표준화하면 되겠죠. 어차피 여기는 z로 돼 있으니까. 그래 x를 다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에서 z로 바꿔서 하는 계산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쪽만 계산하면 돼. 자,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우리가 표준화 될까? 일단 절대값이 있어서 좀 헷갈린 사람은 절대값을 풀어낼게요. 절대값 있는 상태에 풀어도 되는데 절대값 뺄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쪽은 k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k죠. 그럼 얘를 z로 만들려면 세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시그마로 나누면 되죠. 시그마가 얼마야? 5입니다. 5.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5로 나눠줘야 돼. 그럼 결론은 z로 표준화될 거고 이쪽은 5분의 k 이쪽은 마이너스 5분의 k가 될 거야. 그렇죠? 얘가 이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2배.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요게 평균이야. z의 평균. 그럼 2배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맞추려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가운데 양 똑같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걸 2배를 갖다가 없애려면 어떻게 바꿔주면 돼, 얘를? 이쪽을. 0으로 바꿔주면 되죠? 반인 거니까. 그럼 따라서 이쪽이 더 크려면 어떻게 될까?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쪽의 범위가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5분의 k가 0.8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k는 5, 8, 4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와닿지 않죠? 이렇게 막 계산하면. 그러니까 통계 문제는 눈에 아까 했지만 이것걸로 보통 이제 최근 계산을 많이 했지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와닿으려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훨씬 잘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방법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잘 듣도록 하세요. 방법이 표준화 원리를 이용할 거고 그 적용은 이제 그래프에서 할 겁니다. 자, 변수 x가 평균이 30 정기분포 곡선을 그립니다. 자, 표준 편차가 얼마야? 5입니다. 현재 지금.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확률 요거는 똑같습니다. 변수 x와 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야? 평균이죠? 그지? 변수 x와 평균의 차이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야. 차이가. 응? 그러니까 변수 x가 어디 찍힌지 모르는데 요 차이가 즉 x 마이너스 m 값, 즉 30의 값이 k부터 마이너스 k입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쪽 차이 값이 들어가면 최대로 이제 찍으면은 요 값에다가 뭐 찍으면 되겠어? 요 값에다 차이 값인 거니까 요게 k라는 뜻인 거니까 30 플러스 k라는 뜻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따라서 요 자리에다가 30 플러스 k를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이쪽도 뭐가 돼야 돼? 30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이때 확률이 Z 표준화 시켰을 때 0.0으로부터 0.8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킨 그래프가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 1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 1보다 약간 작은 거니까 2.1 칠게요. 0.8. 요것의 2배인 거니까 마이너스 0.8서부터
0.8까지 요 넓이보다 요 넓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하, 요 값이 표준화되면 뭐가 될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 표준화 값이 얼마죠? 0.8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가 0.8로 표준화된 값보다 뭐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선생님 말 이해가요? 그럼 따라서 얘가 표준화된 값이 0.8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딱 보면 표준화 값이 뭔지 알잖아. 왜? 시그마가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30 플러스 0.8 시그마보다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 선생님 말 이해가요? 갑니까? 여기다 그려도 되고 여기다 그려도 되는데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작은 값이 여기 있어야 돼. 0.8 시그마, 즉 30 플러스 0.8 시그마보다 오른쪽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똑같아, 안 똑같아? 없어지고 없어진 거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여기가 얼마니까? 시그마가 5 대입하면 4니까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실체가 보이죠? 계산은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 파악이 훨씬 더 잘 와닿는다는 뜻이야. 이해 갑니까? 오케이?